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 실적 보고서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인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라운 성장과 동시에 아주 과감한 비용 절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부터 보시죠. 우리는 2020년 3분기부터 매분기 인력을 감축해 왔습니다. 이게 실제 실적 발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아니, 보통 성장을 하면 사람을 더 뽑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회사는 계속 인력을 줄여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공격적으로 비용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번 실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래서 핵심 숫자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4분기 순이익이 무려 54억 달러. 정말 엄청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번 분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나 늘어난 아주 놀라운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더 중요한 지표죠. 희석 주당 순이 이건 전년 대비 무려 13%나 성장했습니다. 13%요. 그러니까 순이익도 늘고 주당 순이익은 더 크게 늘고 이 두 가지만 봐도 시장의 예상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낸 걸까요? 그 비결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이 강력한 실적 뒤에는요, 크게 두 개의 엔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이자 이익과 어마어마한 대출 성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엔진, 순이자이익, 영어로는 NII라고 하죠. 이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은행이 대출로 번 돈에서 예금 이자로 나간 돈을 뺀 거. 그러니까 은행의 핵심 이익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순이자이익이 바로 직전 분기보다도 3%나 증가하면서 아주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분기 말 대출이 무려 5%나 늘었습니다. 5%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0년 초에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가장 강력한 분기별 성장률입니다. 당연히 시장의 예상을 아주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출이 갑자기 늘었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업대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기업대출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딱 4가지 영역으로 깔끔하게 나뉘어 있거든요. 하나씩 같이 뜯어보시죠. 바로 이 4가지가 이번 대출 성장의 주역들입니다. 첫째는 자산운용사나 펀드에 빌려주는 거, 둘째는 중견기업 대출을 담보로 하는 상업금융, 셋째는 자동차나 신용카드 같은 소비자금융,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금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격이 다 다른 분야에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거죠.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대출을 쫙 늘리면서 전체 성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자산운용사 부분인데요. 이 성장을 이끈 비밀병기가 바로 캐피털콜 약정대출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 사모펀드가 투자자들한테 우리 펀드에 100억 투자해주세요 하고 약속을 받잖아요. 그 투자 약속 자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어차피 투자자들이 돈을 내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 거죠. 아주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정말 매력적인 대출 상품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즉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봐야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과연 비용은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바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비이자 비용, 그러니까 이자 말고 나가는 돈들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니, 퇴직금도 줘야 하고 기술이나 광고에 새로 투자도 했는데 어떻게 비용이 줄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FDIC 수수료가 줄어든 것과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엄청나게 개선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장을 위해 돈을 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맨 거죠. 성장과 비용 절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각 사업 부문이 어땠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산 및 투자 관리 부문이 무려 10%, 그리고 소비자 금융이 9% 성장하면서 전체 실적을 상끌이했습니다. 반면에 상업금융이나 기업 및 투자금융 쪽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네요. 확실히 잘 되는 곳에 더 집중한 모습이죠. 자, 지금까지 2025년에 정말 대단했던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좋은 기세를 몰아서 2026년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밝힌 미래 전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가 2026년 게임 플랜을 딱 제시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수익과 비용,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아주 낙관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예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에 475억 달러였던 순이자 이익이 2026년에는 약 500억 달러까지 뜰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회사의 핵심 수익 엔진이 내년에도 아주 힘차게 돌아갈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두세 번 정도 내릴 것이다. 대출과 예금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완만하게 오를 것이다. 같은 가정들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외부 경제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대로 흘러가 줘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비용은 어떨까요? 이 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2025년에 548억 달러를 썼는데 내년에는 퇴직금이 줄어서 7억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수익이 늘면서 따라오는 비용도 있고 FDIC 부담금도 늘어나고 뭐 이것저것 합치니까 오히려 돈 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 더하고 빼보면 2026년에는 약 557억 달러 정도를 쓸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5년에 정말 강력한 실적을 보여줬고 그걸 바탕으로 2026년에도 성장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듯이 이 낙관적인 계획은 금리 인하 같은 외부 변수가 예상대로 움직여준다는 전제 위에 설 있죠. 과연 현실이 이들의 예측대로 흘러가 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까요? 앞으로의 행보를 정말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